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이고요. 주말이고요. 오늘은 진단키트 주들 관련해서 제가 녹화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주말 이용해서 어차피 월요일까지 또 대체 휴무일이라 요새 진단키트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좀 하락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추려서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진단키트 중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젠을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32만 2,200원 고점을 찍고 현재 21만 6천원으로 마무리 졌고, 시간에서 조금 더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거진 50% 정도 하락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보면요,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이 한국 제품 K바이오 열풍이 불면서 뭐 시젠, 수젠텍, EDGC, 그다음 뭐 PCL 기타 등등 뭐 그런 종목들이 뭐 매출이 좀 많이 신장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 거 진단 키트가 중국 거보다 훨씬 더 어, 확실하다, 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그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시젠이 많이 움직였고, 그만큼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누가 말 뭐 옛말에 있듯이 소문에 사서 누스에 팔아라, 즉 실적이 나오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왜? 2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죠? 뭐 코로나가 훨씬 더 확산이 돼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2차적인 팬데믹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수출이 됐고, 또 그 수출돼 있는 부분에서 재고도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실적은 더 나올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어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기존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는 밑바닥 3만 원대부터 30만 원, 거진 10배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자리인데, 뭐 실제적으로 따지면 2만 원부터죠. 근데 이제 뭐 크게 차트상에 보이는 자리는 3만 원대부터 큰 상승을 이뤄낸 자리고, 요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런 자리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확산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천지 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어 박스권을 유지를 했죠. 사실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해주고 주가가 내려앉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해줬어요. 특히 이 박스권 중에서도 이 상승을 해주고 작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박스를 돌파해주고 나서 이 박스 위에서 지지를 받음으로써 한 차례 더 큰 상승, 이 상승은 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실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11만 2천원 부근부터예요. 의미를 따진다면 11만 2천원 부근부터 32만원 부근까지 올랐고,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 실적에 대한 바닥 대비 고점 현재 자리가 50% 정도 하락을 한 자리예요. 그럼 대부분 이 종목 차트로 기준으로 볼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거든요. 가격 조정은 대부분 50에서 6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60%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요 정도 되겠죠. 한 19만 원 혹은 18만 5천 원에서 19만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리까지 내려앉는다면 기간 조정은 끝난 거고, 사실 가격 조정으로 따진다면 가격 조정은 끝난 거고, 죄송합니다. 기간 조정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더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인 건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가격 조정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좀 남아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변동을 움직이면서 뭐 신규 매수자가 들어올 거고, 혹은 물려 있는 사람의 손절 물량이 나올 거고, 혹은 밑에서부터 기다렸던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겠구나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 다 나왔고 이슈가 끝났으니 주가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물량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엄청 큰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현재 물량은 반도 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올랐던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뭔 정말 악재가 터져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기존에 올라왔던 이 박스를 쳤던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에요. 그만큼 물량이 엄청 터진 것도 아니고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진단키트가 알고 보니 거짓이더라, 사기더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요런 첫 상승이 오고 나서 횡보를 했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을 확률은 드물거든요. 정말로. 정말 드물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는 제껴두고, 요런 자리는 크게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갔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요 자리에서 시세 분출을 했다라는 판단하에, 기준하에 바닥과 고점 대비 50%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했고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저는 그 자리를 19만원에서 18만 5천원 정도 자리를 보고 있고요. 그런 자리에서는 뭐가 나온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 자리는 고점과 바닥 대비니까 상승을 해주고 상승했던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그런 자리에서 30에서 50%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끔 이 차트 분석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런 바닥자리인 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20만원 정도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올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요런 자리에서 변곡점이 나와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25만원 혹은 27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의 여력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고점을 넘긴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하락한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말 그대로 20만원에 대해서 30% 정도가 오르면 25만원, 26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18만 5천원 정도까지 하락을 해주고 거기에서 변곡점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 30%가 대략 한 23만원, 4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장대 음봉 기준으로 중간값 정도 23만 5천원 정도까지도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실제적으로 신풍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완전 죽은 자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부터 상승했던 자리에 좀 지울게요. 고점을 만들고 이 바닥 요 자리부터 크게 상승을 했죠. 거기서 50% 정도면 요 정도 자리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정도 자리에서 지켜줄 수 있는 자리인데,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50% 정도 잡고 거기에서 또 요 정도, 그럼 한 70%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죠? 70%, 75% 정도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한 자리에서 얼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자리에서 요 자리만 보더라도
60% 정도가 나왔어요. 왜? 사실 50에서 60%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더 이상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밀었죠. 뭐 24% 정도까지 밀었다가 25% 밀었다가 종가는 2%를 올려다 놨어요. 그럼 23%를 바닥 대비해서 올리면서 실제적으로 이 정도가 바닥이었다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한 30%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그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려야 되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는 그림인 것처럼 현재 시젠이라는 종목도 아직 정확하게 바닥이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20만원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뭐 월봉상에 보더라도 뭐 많이 밀리면 정말 14만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주 볼린저 밴드 상단이 좀 올라오면 그게 한 20만 5천원, 4천원까지도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원래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면 급등 추세라고 하듯이 올라서면서 그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힘이 약하면 다시 뚫고 내려앉는다. 근데 뭐 내려앉을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차례 한 번 더 눌러주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주봉상에 보더라도 이 밑에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눌렀다가 여기가 이제 3파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3파에서 1파가 나오고 2파 조정 나오고 3파가 나오고 이제 4파 조정 그리고 5파가 남았을 거다. 아니면 이게 3파가 끝났다면 이제 4파가 나오는 거고 5파가 남았다. 그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다. 그런 자리를 잘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기를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다, 손절이 확실하다라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빠져도 이 밑으로는 내려갈 확률은 드물다. 16만원 요런 자리가 괜히 나오는 그림이 아닐 거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한 차례 더 눌릴 때 무조건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꽂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한 차례 눌릴 때가 여기 요런 자리까지 한번 눌러줄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시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랩지노믹스 빠르게 볼게요. 너무 길게 했네요. 자, 랩지노믹스도 매한가지로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빠졌어요. 처음에 수젠텍, 그 다음 랩지, 그 다음에 시젠, 그 다음 마지막 금요일날 PCL 까지 그런 식으로 빠졌는데 랩지노믹스도 굉장히 상승을 해줬죠. 1차 큰 상승 나오고 하락을 한번 눌러주고 나서 다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위에 있는 이 하락이 나왔던 자리를 추세를 쭉 연결해 보면 최근에 개파락 떨어지고 상승이 나왔던 고점까지가 딱 찍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원래적인 추세는 요런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급등하면서 넘어가면서 일반적인 고속도로로 가던 종목이 국도를 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도를 타고 국도를 타던 종목이 고속도로를 타고 넘어갔다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서 다시 국도로 타고 내려오는 그림인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도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하락을 많이 해줬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종목도 시즌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자리다. 그런 자리를 32,5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 아니면 뭐 당장 화요일이라도 주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자들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하죠. 그럼 이게 35,000원대냐 아니면 32,5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릴 거냐의 기준인데, 그거는 이제 화요일날 시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화요일날 시가가 35,500원 밑에서 시작하게 되면 32,000원 부근까지, 33,000원이나 32,000원 부근까지
32,00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34,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확률이 높아요. 대신 35,5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 차례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올 거냐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상승을 해주고 눌러줬던 이런 자리에서 구름대가 남아있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뚫고 밑으로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내려왔다가 다시 이 구름대 위로 올라탈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이런 윗꼬리 자리를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을 넘어서느냐, 43,500원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다시 기술적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릴 거냐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는 크게 보면 오버슈팅까지 합치면 요런 자리에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런 자리까지 볼 수 있고, 아니면 요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있다. 당분간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당분간은 요런 자리에서 횡보를 해줄 수도 있는 그림이다. 빠르게 뚫고 올라서면 다시 한번 고점을 노려볼 수 있다. 이 종목도 크게 거래량이 들어온 게 없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월봉상에 보더라도 큰 파동이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한 차례 더 쏴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눌리고 기술적으로 반등 30%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눌러줄 거냐,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릴 거냐, 잠깐 올렸다가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 시세를 또 한번 낼 거냐, 그죠? 그런 기준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PCL. 자, PCL은 좀 흐름이 달라요. 왜 다르냐? 얘는 냅지, 시젠 똑같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장중에 항상 이 매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매출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젠이나 랩지노믹스가 엄청난 상승을 할 때 얘는 상승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냅지하고 이 시젠이 고점 부근에 다다라서 거기서 이제 크게 이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을 때 후발주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후발주로 올라오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가 금요일 시간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박았어요. 하한가 박았던 자리가 26,000원 정도. 그죠? 딱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 일단 소량만 조금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또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는 생각으로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하죠. 시간에가 화요일날 갭이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림인데, 현재 냅지나 시젠이나 이제 어느 정도 슬금슬금 물량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소량만 저는 좀 샀던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도 19,000원, 2만원 밑으로 19,500원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18,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라는 기준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전 좀 좋게 보거든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시젠이나 그런 종목보다 차트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저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후발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요런 자리에서도 제가 이 PCL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얘는 나중에 큰 상승을 한번 노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얘는 17,500원 정도만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오면 한 차례 다시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얘는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기존에 상승을 해서 하락을 크게 한번 해주고 그 위에서 이제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다른 차트하고 좀 많이 달라요. 모양새가. 다른 종목들이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크게 날아간 종목이면, 얘는 이제서야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한번 눌러주고 이 고점 대비
바닥 대비 중간값 정도까지 50% 정도 하락을 해놓고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그쵸, 차트가 좀 안정적이죠. 뭐 그냥 무조건 튀어 올라서 하늘 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얘는 좀 눌리더라도 요런 자리까지 눌릴 수는 있겠죠. 이 봉 하나에 대한 다시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얘는 다시 한 차례 또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이에요. 파동도 하나 나오고 그 파동에 대해서 하락, 바닥 대비 고점 만들고 바닥 대비 50%가 요 정도 선 되겠죠. 50%보다 더 40%. 그럼 엘리어트 파동 1파동에 해당이 되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1파, 2파 조정 나오고 이제 3파. 그죠? 이 3파가 1파보다 아직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럼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1파랑 3파랑 크게 같다면 4파 조정이 나오고 5파 때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게 진단 키트가 될지 다른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신 요런 자리에서 나왔던 자리에 대한 거는 이건 엘리어트 파동에 해당이 안 돼요. 왜? 고점 대비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런 자리가 이제 파동의 시작이구나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실 나중에 뭐 지금 자리에서 보시고 댓글로 미친 소리 한다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는 기준에서는 그런 기준이 나타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뭐 어느 시점이 될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풍제약 같은 경우도 저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PCL하고 비슷한 그림이에요. 여기 요런 그림하고 신풍제약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디서? 요런 자리에서 남들 다 갈 때 얘 못 가서 얘는 어느 정도 자리만 지켜주면 꼭 진단키트 이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갈지 몰랐어요. 왜? 신고가 영역이니까 제가 무슨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이 주포가 아닌 이상 정확히 모르는데 정말 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PCL 같은 경우는 뭐 꼭 차트가 똑같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쳐지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이제서야 N파동으로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다. 한번 눌리더라도 이 고점 부분에서만 지지해주면 다시 한 차례 못해도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는 거고, EDDC를 보면 EDDC라는 종목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큰 상승 일어나고 하락하고,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PCL 같이 후발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상승을 해주고 주가를 어느 정도 눌러준 다음에 이런 삼각수렴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다시 눌리는 자리예요. 그죠? 왜 이제 다른 진단 키트들이 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더 큰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 그림이니까 그런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가 정확히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자리 나오고 나서 요때는 되게 상승이 강했죠. 자리가 나오고 나서 지금의 파동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 보면 상승을 할 때만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요. 상승을 할 때, 그리고 하락해서 바닥까지 눌러주고 상승을 해주고 다시 어느 정도 이 상승의 바닥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상승을 내주고 이 상승의 어디? 바닥까지. 그죠? 이 상승의 바닥까지. 그죠? 어떻게 보면 물량을 모아가는 그림이에요. 물량을 모아가는 그림이에요. 올렸다가 바닥까지, 올렸다가 다시 이 상승의 바닥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이 난 거니까 이 상승의 바닥까지. 그죠? 그러면 이 금요일날 나왔던 이 저점 자리가 바닥이 될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요런 박스권은 하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박스권에서만 유지가 나온다면 얘는 한 차례 더 올라와서 뭐 이 고점을 확인하러 가든 뚫고 올라갈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월봉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이 고점과 이 저점 대비해서 50%를 깨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 위로 올려다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이 양봉의 중간값을 뭐 했다? 이탈하지 않았다. 거래량도 줄었다. 그죠? 그럼 요 자리 금요일 저점이죠. 금요일 저점만 이탈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요 안에서 한 차례 더 올라온다. 그죠? 그러면서 2만원 요 자리 2만원대를 확인할 거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윗꼬리를 짧게 말 그대로 고점이 낮아질 거냐. 그러면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당분간 횡보겠구나 라는 기준인 거고, 그게 아니고 고점을 살짝 높여 놓는다면 얘는 한번 눌리더라도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종목이다. 마지막으로 수젠텍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수젠텍이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죠? 얘는 이 올라왔던 자리를 다 메꿨어요. 메꿨지만 이 자리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이 수렴을 했던 요 자리까지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한 차례 더 눌러서 이 위에서 수렴해주는 자리까지 눌릴 수 있어요. 대신 이 자리 밑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얘는 한 차례 올라는 와요. 대신 얘는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노린다라는 뭐다? 보장은 좀 드물어요. 좀 하락이 좀 폭이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갭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갭자리를 그냥 내려 꽂은 자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가 상승이 강할 것 같진 않아요. 얘는 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와도 43,000원 혹은 요런 자리죠. 45,000원 부근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뭔가 큰 이슈가 이 코로나가 정말 큰 확산이 나타나든 뭐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고, 거래량도 조금 들어오긴 했고요. 웬만하면 이 저점 자리를 다시 지켜주는 게 좋거든요. 금요일 자리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에요. 기존에 상승하고 눌러줬던, 올라왔다가 여기서 횡보했던, 매수 매도가 좀 나왔던, 그리고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켜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밀려서 28,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뭐가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못해도 기술적 반등이 30에서 50%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느 정도 진단 키트는 다 눌릴 거 거진 다 눌렀다. 그럼 여기서 한번 3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리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 얘는 뚫고 올라서면서 어디 45,000원 부근 혹은 오버슈팅 나오면 5만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왔다가 죽어도 죽어야지 지금 자리에서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은 없다. 왜? 실적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모든 종목이. 기존에는 뭘 대체 만들었길래 실적이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는 다 그렇게 나온다. 주봉을 보더라도 기존에 올라왔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렇게 삼각 수렴을 했던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다. 그죠? 그럼 다시 들어앉을 수는 있지만 요런 자리에서 지지만 되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 라는 기준이 되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났죠. 그죠? 이런 걸 노리고 얘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가 양음양음 패턴, 바닥에서 원래 많이 이루어지거나 고점에서 하락을 만들 때 양음양음이 나오거든요. 양봉 길게 뽑고 음봉을 짧게 뽑고, 양봉 길게 뽑고 음봉을 짧게 뽑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추세를. 그럼 이 추세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양음양음 만들면서 여기서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단 자리거든요. 그죠?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으면 요런 자리가 하나의 지지가 될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나온다. 그죠? 그럼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죠. 뭐 이평선까지. 아까 28,000원대 말씀드렸죠. 일봉상에 그 자리가 뭐 이런 이평 자리가 나오면,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그래서 1차적으로 35,000원, 6,000원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그림인 거고, 거기서 올라오면 바닥 대비 한 중간값까지 한 43,000원, 45,000원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까지 한 번은 기술적이라도 반등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린 거 그대로 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100%, 50%, 그죠? 100% 거진 빠진 거죠. 올라갈 때는 100%지만 내려올 때는 50%잖아요. 1000원에서 500원 되는 건 50%, 500원에서 1000원 되는 건 100%. 그죠?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온다.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물을 타서 빠져나올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갈 것이냐. 대신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급하게 상승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온다. 지켜주지 못하면 급하게 내려앉는다. 원래 이런 자리가 하나의 지지 라인인데 그냥 갭으로 눌러버렸죠. 그죠? 이런 자리도 하나의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갭 떴던 자리니까. 근데 갭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대로 밀려서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주말 뭐 연휴 포함해서 뭐 그냥 여담이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뭐 굳이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줘서 다시 또 지지를 올리기 위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그냥 제 내피설이고요. 뭐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3일 연휴 쉬면서 뭐 확진자가 또 100명이 넘어가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니까 화요일날 다음 주 이 진단 키트가 꼭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에는 거진 다 왔다. 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들 되세요.